일겸TV의 박주영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셨죠? 대단히 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태원에서 헬로윈 관련된 사건인데요. 150명 이상의 사망자가 났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어나지 말아야 할 그런 사고가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오늘은 거기 관련된 무엇이 문제였나, 또 우리가 또 반성할 부분이 없나, 이런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국가가 우리 시민들을 보호를 하지를 못했어요. 예. 너무 슬픕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예. 너무 무기력합니다. 저도 마음이 그렇습니다. 어제 우리 박 선생 갑자기 오늘 영상 이렇게 또 찍게 됐잖아요. 추모곡을 불러주시고 추모 영상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오늘 영상 시간을 오늘 갖게 됐습니다. 그 마음을 내가 깊이 받아들이고 우리 박 선생님의 깊은 마음에 제가 공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어디서부터 얘기를 좀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렇게 무기력한 그런 국가였나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었을까요? 잠이라도 제대로 자셨습니까? 저는 잠을 못 잔 것 같습니다. 잠을 못 잤어요, 그때. 내가 너무 무기력했어요. 이번 사건을 좀 다루어 봐야 되겠다. 우리 채널에서 사회적인 병폐라든지 부조리 같은 것도 우리가 외면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선생님? 그래서 이 재난사고가 벌어졌는데 너무 많이 엉클어져 있어요, 지금. 국가는 국가대로. 또 여야가 대치하고, 사건이 이렇게 참사가 벌어졌는데, 이건 어떻게 그거 풀 생각은 안 하고, 그냥 서로 네 탓이다, 이렇게만 하고 있어요, 지금. 경찰청은 또, 같은 경찰청 내부끼리 또, 내가 분명히 구조 요청을 했는데, 출동해달라고.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이렇게. 출동해달라고 그랬는데. 일어났습니다. 너네들이 출동, 요청한 적이 없다. 이렇게 지금 서울경찰청에서도 얘기하고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또 루머도 많고. 이게 지금 사고가 난 지 며칠이 됐는데, 이제 이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영상을 지금 찍고 있습니다. 우리 스님 관점에서, 이제 종교인의 관점에서, 또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 다를 것 같아요. 맞습니다. 또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우선 돌아가신 영령들이 다시는 거짓과 이선이 판치는 이 땅에 태어나시지 말고 평화와 안정과 행복이 깃든 저 하늘 세계에서 영원히 안락을 누리시는 그런 영면에 하늘나라에서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이 자식을 잃은 이 슬픔을 어떻게 표현을 하겠습니까? 특히 어머님들, 가족들이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많은 죽음 앞에 이렇게 항상 대해왔기 때문에 10달 동안을 배 안에서 이렇게 배앓이를 해서 또 이렇게 나와서 길러주신 그 어머님의 정이 너무 이게 크거든요.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슬픔에 잠겨서 식음을 전폐합니다. 전폐해서 건강을 해치고 이렇거든요. 사는 게 아니죠. 이걸 많이 겪어보시잖아요. 한 영령들이 못다한 삶을 내가 대신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면은 좀 극복하기가 쉬워지라고 봅니다. 이렇게 편하게 마음을 가지셔서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여튼 어머니들이 가장 아플 겁니다. 어머니들이 가슴이 맞습니다. 얼마나 찢어지겠습니까? 네. 더군다나 요즘은 스님, 지금 사고 난 그 세대들은 하나 아니면 둘이에요, 형제가. 네,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밖에 없는데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보면, 그럼 엄마 아빠는 사는 게 사는 거겠습니까? 그래.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 이제 자식들을 따라가셔서 이제 돌아가신 양반들도 계십니다. 꽤 많죠. 세월호 세월호 때, 우리가 세월호 때 봤잖아요. 병을 앓다가 또 자리에 누워버리신 양반도 있거든요. 그럴까봐 미리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말, 정말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발 자식이 원하지 않는 그 돌아가신, 먼저 간 자식이 부모가 불행하기를 바라겠습니까? 어떻게든 이겨내서 내가 못 산 것까지 우리 엄마 아빠가 천수를 누리고 나중에 만나길 바라겠죠. 힘내시길 바랍니다. 정말 꼭 제가 옆에 있으면 손이라도 붙잡고 그런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정말 힘내십시오. 이 재난사고에 관련된 아주 가장 인용을 많이 하는 법칙이 하나 있습니다. 하인리히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선생님. 한 번에 그 대형 참사나 사고가 나기 전에 29번의 작은 사고들이 일어납니다. 작은 그런 경고가 있는 거죠. 그리고 300회 가까이 경미한 그런 사고 직전에 그런 것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참사 전날 이태원에서 비슷한 사고가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이렇게 막 밀치다가 넘어지고 막 이런 일이 있었단 말이죠. 자, 그렇게 됐으면 국가 당국에서 그걸 미리 인지를 해서 좀 대비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아주 보편타당한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우리나라 과연 이 지휘체계, 이 컨트롤 타워가 존재하느냐 대한 의문을 저는 굉장히 가지면서 정말 분통이 터지는 그런 요즘 며칠을 지내고 있습니다. 거기 선생님 생각해 보십시오. 국가가 왜 존재합니까? 국민을 지키라고 있는 게 국가 아닙니까? 국가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헌법 제1조 1항입니다. 맞습니다. 국민을 지키지 못한 거예요. 예. 게으른 거예요. 무능한 거예요. 국가가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국가가 아니고 우리는 공간 안에서 시구촌에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안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에너지의 세계예요. 기운의 세계인데 나쁜 것이 일어나려고 그러면 한없이 어두운 그런 나쁜 그림자가 내게 다가오고 징조가 있죠. 징조가 있습니다. 조짐, 우리가 조짐이라고 하고. 좋은 일이 이렇게 있으려고 그러면 상스러운 기운이 이제 계속 생기잖아요. 생겨서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나라가 흥하고 장사도 잘 되고 외교도 잘 되고 정치도 잘 되고 뭐 사람 사는 것이 너무 좋아지지 않습니까? 이게 밝아지는데 우리는 그동안에 이 정부가 들어와서 새 정부가 들어섰을 때는 전 정부가 못한 일을 대신 좀 잘해달라고 새 정부가 들어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새 정부가 들어서는 이 과정부터 0.7%의 차이로 정부가 탄생했기 때문에 기본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어요. 반대 세력을 50% 정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상쇄하는 대범한 정치를 해서 국민들을 희망과 기쁨에 갖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이 정부 대통령실에서 참 예상치 못한 그런 일들이 좀 이어져 오는 과정에서 이번에 이 참사가 벌어지고 보니 이게 정말 의구심이 든단 말이에요. 자, 우리 한번 소방대를 한번 봅시다. 네, 자, 저기서 큰 불이 났어요. 그러면 어디 저 강원도에서 큰 불이 났을 때 여러분들 아시죠? 전라도에서도 소방차가 왔고 부산에서도 올라갔고 서울에 있던 소방차까지 다 그걸 모인단 말이죠. 이 국가 재난 시스템이라는 것은 바로 그렇게 인력을 유기적으로 배치를 해야 되는데 왜 그 순간에 대통령이 뭐 12시에 뭐 연락을 받았다 그러면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나 좀 정말 이해를 못해서 내가 분통이 터지고 이 피해자들 부모님들은 또 어떤 생각을 갖고 지금 이 순간에도 빈소를 지키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할 때 참 암울한 생각이 들어서요. 선생님 답답합니다. 그래서 답답합니다. 그런 그 어두운 기운에 쌓여서 이렇게 정치를 할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 뭐 이게 사고 책임을 이제 자발적인 축제이기 때문에 뭐 책임이 없다고 책임을 벗어날 이제 궁리만 한다 이 말이에요. 매뉴얼이라는 걸 가지고 이렇게 들먹이더라고요. 다시 얘기해서 매뉴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축제나 이제 뭐 이렇게 재난 사고를 당했을 때 자동적으로 대응하는 그런 그 수치권입니다. 그런다 그러면 그 뭐 빠져나가는 그 법칙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수없이 연습을 해서 자동적으로 이렇게 대응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나라에서는 축제가 열리면은 일주일 전부터 홍보를 합니다. 그리고 미리 당일 전에 이런 중요한 장소를 선점을 해서 통제를 하고 이렇게 안내를 하고 이래서 끝날 때까지 이렇게 여법학해서 끝내거든요. 그런 것은 일본 사람들한테 배워야 돼요. 스님, 스님 말씀에 정말 좀 죄송한데요. 우리나라가 그동안 이런 사람들 많이 모이는 데서 그런 사고가 없었습니다. 배울 필요도, 거기서 일본을 배울 필요도 없어요. 우리나라가 모범 국가였거든요, 그동안. 그런데 이런 사고가 벌어졌으니 너무나도 황당한 거예요. 우리나라가 시스템이 없는 게 아닙니다. 너무 잘 돼 있었어요. 근데 그 시스템이 어느 순간부터 좀 무너진 거 아닌가. 이 재난에 대한 그 국가 시스템이 그 오토메이션으로 잘 돼 있었는데 이게 좀 무너진 게 아닌가. 뭐 바이러스가 침투했나? 농담 좀 던져봅니다. 허탈해서. 자, 이제는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뭐 정부는 뭐 마찬가지지만 구성원들이 또 나서서 수습 단계로 가야 됩니다. 출구 전략을 또 세워야 되죠. 그래서 이제 근데 지금 너도 나도 뭐 네 핑계 대고 저 핑계 대고 하는데 뭐 뒤에서 밀어서 그렇게 됐느니 그래서 주변에 상인들이 뭐 장애물들을 밖에 내놔서 뭐 넘어져서 그래 됐느니 뭐 골목이 좁아서 다 죄송하지만 헛소리입니다. 개인들 탓으로 돌려서 국가가 면피하려고 하는 수작입니다. 저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저는 우파도 아니고 좌파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가운데 있는 국민입니다. 진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실상 속에 사실 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놓치고 금방 얘기하잖아요. 무슨 좌판이 우판이 이렇게 해서 그쪽으로 치우쳐서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편가르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누가 만든 겁니까? 원래 있는 것이 아닌데 사람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뭐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은 굉장히 길어지니까. 뭐 정부 얘기하면 당신 빨갱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서 참 이런 영상 찍기도 참 조심스럽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니죠. 달라졌습니다. 지금은 그런 건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은 2022년을 사는 시대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미 사회주의 시대는 이 지구상에서 인형이 발붙일 데가 없게 됐어요. 그렇죠. 공산주의도 사회주의도 아까 그 변형돼서 나타나 있고 자본주의를 모방해 있잖아요. 중국이 뭐 공산주의 사회를 가지고 있다 해도 정확하게 공산주의 아닙니다. 이렇게 그 변형돼 있고 다만 자기 국민 하나 먹여 살지도 못하는 북한만 지금 이 공산주의라고 해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체제를. 지금 그 체제를 따를 사람이 누가 있어요? 지금은 제가 생각하기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이데올로기는 뭐냐? 가난한 자와 가진 자, 그리고 옳은 자와 잘못된 사람, 이렇게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자, 그 관점으로 봐야지 이거 뭐 거기에다가 무슨 뭐 불순한 어떤 그런 이데올로기 갖다 집어넣어가지고 그 누구를 재단하고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일절 금지입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사태를 수습하는 데 있어서 좌우가 따로 없고 너와 내가 따로 없다 그런 얘기죠. 다 합심해서 이 사건을, 이 사태를, 이 참사를 우리가 어찌됐든 빨리 마무리하고 또 그걸 또 동력 삼아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또 나아가야 될 그런 길이 본질에 있다고 조금 봅니다. 어긋났습니다. 본질에 좀 어긋난 들어갑시다. 얘기들. 자, 이런 가운데서도 아주 감동적이고 가슴 뭉클한 그런 사연들도 좀 많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런 걸 도외시해서는 안 됩니다. 왜? 거기에는 참다운 에너지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그 파출소 소속의 어떤 경사 한 분이 목이 터져라고 시민들을 향해서 외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이쪽으로 오시면 안 됩니다. 제발 여러분, 사람이 죽고 있어요 지금. 이걸 막 반복해서 나 외치는 거 보면 내가 눈물이 났어요. 눈물이 났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영상 보시면 아시잖아요. 그 질비하게 그 누워 있는 사람들 그 위에서 다리 주물러주고 막 그 심장은 그 뭐라 그럽니까 우리 그 내가 자꾸 생각이 안 나네. 하여튼 인공호흡. 인공호흡 압박해서 압박해서 하는 어찌됐든 이제 그거는 지금 우리가 편집을 하는데. 어찌됐든 그 환자 그분들을 이제 생사의 기로에 있는 분들을 살리려고 이미 그분들은 나 자신이 거기에는 없는 거예요. 오로지 정의만 생각하고 인류의 그 어떤 보편적인 선한 모습만 드러나는 거잖아요. 선생님, 저는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자, 우리가 어떻게 이제 앞으로 해야 될 것인가가 답이 좀 보인다고 보거든요. 그 인간의 그 내면에 정의로운 그 기운들이 앞으로 우리가 이 사건을 계기로 좀 국민들이 좀 그걸 좀 반성하고 자책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좀 그런 국민성을 좀 더 키워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좀 했거든요. 이런 의인들의 이런 그 활동들을 보면서 우리는 정치 지도자들이나 사회층 인사들이 배워야 됩니다. 우선 이번 참사를 겪으면서 참으로 책임지는 사과부터 해야 돼요. 이 사과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서로 이제 법적으로 벗어날 수 있는 그 궁리만 하는 것 같아요. 이래가지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사과라는 의미를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제대로 이게 사과가 안 된 것 같은데요. 사과부터 저는 해야 된다고 보는 게 이제 어찌됐든 피해자, 가해자가 지금 명백하지 않습니까? 국가가 가해자입니다. 자, 피해자는 이미 좀 명시되어 있고 그분들이고요. 어제 보니까 그 장관이라든지 대통령실이라든지 나오는 반응들이 뭐냐면 앞으로 사건의 어떤 추이를 지켜보면서 결과가 나오면 거기 대처하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지금 사과 한마디 없습니다. 자, 내가 누구를 어떻게 뭐 해서 실수로라도 누구를 죽였어요. 과실치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단 나중에 그 어떻게 될 값에 일단 잘못했다고 얘기하잖아요. 잘못했으니까 그게 뭐 어렵습니까? 조금이라도 그 피해자 가족들이 위로가 될 수 있다면 사과하는 게 맞죠. 가해자 맞잖아요. 이 사과는 그 책임 있는 사과를 해야 그게 사과입니다. 이게 우리가 왕권 시대에 살면은 그 자리를 임명해 준 왕에게 폐하. 제가 제 자리에서 이렇게 제 할 일을 다 못했으니
폐하의 성심을 어지럽게 했습니다. 저를 죽여주세요 하면서 이렇게 그 죽음으로 사죄를 합니다. 그 폐하의 처분을 바라거든요. 이것이 진정한 그런 공복의 자세입니다. 그 오늘날 사회는 국민이 왕으로 받들어지는 그런 그 시대에 이제 살고 있습니다. 공복이라고 그러잖아요. 국민이 뽑아서 국민의 세금으로 살기 때문에 첫째도 둘째도 세 번째도 국민을 섬기는 공복자입니다. 그러니까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된다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과를 하면은 어느 국민이 수긍을 못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자리를 지키려고 급급한 그런 그 매뉴얼 따위를 들먹이면서 마땅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희망이 없구나. 이것을 직감을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국민들이 저는 나서야 된다고 봅니다. 양식 있는 자들이 어느 시대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침묵하면 안 됩니다. 사과는요, 사과의 주체는 사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과 받는 사람한테 주권이 있는 거예요. 피해자분들이 마음이 위로가 될 수 있는 그런 사과를, 진정한 사과를 해야 될 걸로 보고요.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국민의 공복으로서 국민을 섬기는 이러한 자세야말로 우리는 반드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거든요. 나답게, 부모답게, 네. 자식답게, 그리고 정부답게, 사법부답게, 입법부답게 이렇게 다시 태어나는 계기가 되어야 돌아가신 영령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어느 사람이 죽어서 이제 지옥을 갔는데요. 지옥 사람들은 뼈가 마르고 10번, 100번 죽었다 살아라고 하는 고통을 수없이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왜 그렇게 받는가라고 이렇게 보니까 식사 시간이 됐는데 젓가락이 팔길이만큼 긴 젓가락을 쓴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젓가락을 가지고 음식을 먹으려고 그러니 자기 입에 음식이 들어오겠습니까? 집어도 놓치고 하는 거지. 그래, 한 톨도 먹을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말라 비틀어져서 100번 죽고 100번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또 이제 극락세계를 가니까 이런 도실도실하고 얼굴 색깔이 좋고 화기애애하고 웃음꽃이 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들이 왜 이러는가 하고 이제 식사하는 것을 보니까 지옥하고 똑같더라는 겁니다. 거기도 팔길이만큼 길이의 젓가락을 쓰는데 자기 입으로는 이제 그 젓가락을 활용해서 못 들어오니까 음식을 이렇게 집어서 상대 입에다 넣어주더라는 거예요. 상대는 또 이 사람 입에다 넣어주고. 이렇게 해서 서로 나눠서 먹으니까 아무 일 없이 탈 없이 그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아름다운 세계를 만들어 나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하나의 세계에서 다 벌어지는 것이어서 서로 의지해서 조건되어져서 우리는 살고 있는 것 뿐이거든요. 그러니 서로 화합하면은 안 될 일이 하나도 없는데 6치밖에 안 되는 자기 몸에서 나오는 자기 간념을 가지고 욕심을 부르기 때문에 누가 밀지도 않고 잡아 당기지도 않았는데 자기 스스로 지옥 구덩이에 빠져서 고생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을 깊이 한번 명심하시면은 불법의 뜻이 어디에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눈치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아니라도 내 가족이 아니라도 그들을 내 일처럼 내 가족처럼 보살피고 위로하라는 게 부처님의 법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게 자비입니다. 그것이 우리 책무요 국가의 또 책무입니다. 세상 속에 진리가 있고 모든 사람들 마음 안에 진리가 있습니다. 저희 일겸TV는 올바른 인간상의 구현을 위해서 앞으로 더욱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주신 스님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